네, 잘 쉬고 오셨죠?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저희 그림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이거 영상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 저는 영등포에서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메타 연합반의 총괄 멘토 안수현입니다. 네, 그림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안 그림의 이해라고 해서 좀 거창하게 좀 작성을 해놨는데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네. 답안 안에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잘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답안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중요할까? 자,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돼서 합격권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합격권 가신 분들의 싸움이죠, 사실.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합격권에 가신 분들은 학습이 이미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학습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야. 그러면은 답안 구성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요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교시형, 2교시형이 대부분 유사한 프레임으로 답안이 작성이 돼요. 그리고 표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네, 3단표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러면은 요 3단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생긴 3단표에서 그렇죠? 이렇게 생긴 3단표에 이거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요. 색깔을 바꿔서 밝은 색으로 안 되네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네, 3단표에서 요 두 번째 부분, 요 두 번째 부분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키워드라고 하면은 뭐죠? 네, 뭐 구성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요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네, 학습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네, 3단표의 이 두 번째 기술 요소하고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 요 부분들의 키워드나 아니면 내용들이 거의 유사해요. 네,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느냐? 그림에서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림 아니면은 마지막 단락. 그래서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내용을 안 보고 그림만 보더라도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끔 그림을 좀 잘 그려주셔야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림은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표에 있는 내용에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하시는데 그림에 충분하게 나타나면은 합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1교시형의 2단락의 그림을 그리죠. 자, 2교시형은 2단락하고 3단락의 그림을 종종 그리세요. 그런데 그 그림에 개념도를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구성도를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두 개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개념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개념적인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프로세스 위주의 그런 그림이 개념도입니다. 그리고 구성도는요. 구성도는 해당 기술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나 기술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구성도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개념도하고 구성도를 섞어서 그리실 수 있겠죠. 네, 섞어서 그리실 수 있지만 개념도만 그리시는 분, 구성도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구분을 잘 해서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요거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내가 개념도를 그렸냐, 구성도를 그렸냐,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개념도하고 구성도의 차이를 좀 보실게요. 자, 개념도라고 하는 거하고 구성도라고 하는 거의 차이. 자, 보시면은 뭐 BGP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에 있는 그 BGP죠. 자, BGP의 개념도예요. 자, 개념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면은 개념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얘는 자, AS에서 뭐 이 BGP로 연결이 되어 있고 IBGP가 있고 뭐 이 BGP가 있고 AS102가 있다. 얘가 요 BGP 말고 앞뒤로 무언가가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요거는 개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문제는 BGP잖아요. 그죠? 문제는 BGP인데 그림에는 BGP뿐만이 아니고 AS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AS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AS는 BGP인가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자, 요런 거는 개념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문제. 자, SIEM의 개념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풀이할 때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자, 이 왼쪽에는 이벤트 데이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 뭐 네트워크 방화벽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로직을 수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그렇죠? 요게 지금 세 개의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데이터 부분,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하고 뭐 방화벽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죠. 네, 처리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요? 뭐 실시간 관리하고 상관 분석하고 쿼리 분석하고 레포트 분석하고 얘는 분석 기법이잖아요. 분석 기법이 SIEM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요거는 개념도가 되는 거예요. 구성도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요게 없어. 요게 없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만 그렸어. 그러면 요거는 구성도가 되는 거죠.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자, 요거는 뭘까요? 자, MEC의 서버 플랫폼이에요. 네. 자, MEC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MEC 서버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럼 요거는, 자, 보시면은 MEC 서버에 있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요거를 관리하고 있는 MEC 관련된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구성도가 되는 거죠. 네. 얘네들, 이 관리하는 부분이 MEC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MEC를 관리하는 거죠. 네. MEC하고 관련 있는 애들이에요. MEC를 관리하는 애들이고,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상관 분석, 쿼리 분석, 레포트 분석이 SIEM에서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요거 상관 분석, 쿼리 분석, 레포트 분석은 다른 어떤 그 토픽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요 MEC의 매니지먼트 부분은, 그쵸? 요거는 MEC에서만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구성도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개념도하고 구성도를 그렇게 꼭 구분을 해야 되나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그렇진 않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개념도라고 아니지 구성도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위에 있는 SIEM도 구성도라고 하실 수 있어요. 구성도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구성도라고 하시려면 요 오른쪽 부분이 좀 작아져야 돼요. 네, 오른쪽 부분이 작아지고 여기 요 부분이 좀 가운데로 좀 와줘야 돼요. 네, 가운데로 와줘야 된다. 네, 큼직큼직하게 와줘야 돼요. 네, 구성도니까 구성이 메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 왜 드리냐면은 구성도라고 하고 인풋 들어가고 이 중간에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IoT는 좀 적은데 그냥 IoT라고 할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IoT여서 자, IoT의 구성도라고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IoT 얘가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얘가 IoT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됩니다. 요게 구성도라고 이런 형태로 그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성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인풋하고 아웃풋 물론 구성도에서도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구성도를 그리시려면 아까 같이 IoT의 구성도면 IoT의 디바이스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표준 사용하는 네트워크들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표현이 되게끔 그려놓고 여기에 인풋이 들어가고 여기에 아웃풋이 나오게 해야 얘가 구성도인 거예요. 네, 요 개념 차이를 좀 아시겠죠? 네, 구성도면 구성 요소가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구성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프로세스하고 절차 그림도 이제 그리실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그림들은 그만 그리셔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기필반에서 공부하시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네, 근데 이런 그림은 너무 단순하다. 일단은 위아래 공백이 많이 있어요. 네, 위아래 공백이 많이 있고요. 공백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 저희 채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공백이 많아서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걸 공백으로 두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백이 많고 단순한 그림들은 이제 그만 그리셔야 된다. 그래서 프로세스나 절차 같은 것들은 여기는 좀 위에 제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위아래가 좀 남았죠. 요거는 제가 여기 만들어내다가 좀 그런 거고요. 사실은 요 위에하고 아래도 좀 공백이 없어야 되고 이 프로세스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2개에서 3개 정도씩은 작성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이런 형태로 그리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저희 뭐 공부하실 때 보셨던 PDCA예요. 네. 여러분 여기는 얘가 가겠죠. 가 그림이니까 뭐 가에 그리시겠죠. 어떤 기술의 PDCA 측면에서 측면의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플랜할 때는 어떤 기술, 두 할 때는 어떤 기술, 체크할 때 어떤 기술, 렉트 할 때 어떤 기술,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 보이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것들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기술들을 몇 개 좀 넣어주자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툴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거. 요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기본적인 그림. 굉장히 기본적인 그림이고요. 이게 왜 기본적인 그림이냐면 자, 요거는 그림 자체를 3티어로 그린 겁니다. 3티어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인풋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툴이 있고요. 아웃풋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자를 따서 ITO 형태라고 하죠. ITO 형태의 그림. 이라고 합니다. 네, ITO 형태의 그림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저희 기필반에서 심화반으로 넘어갈 때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좀 연습하시면은 굉장히 편해요. 네, 어떤 기술이 있으면은 그 기술을 쓰기 위한 인풋이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뭐 배경이라든지 사실 뭐 이쪽에 뭐 데이터가 대부분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 뭐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기대사항이라든지 뭐 기대사항이 기대 효과죠.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채워주시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 3티어로 나눠서 그린다는 게 포인트예요. 요거는. 자, 그리고 뭐 절차가 좀 많을 때는 화살표를 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들으셨던 이전에 강의했던 그 뭐죠? 답안 특강에서 기본이 있었죠. 그 프로세스나 뭐 절차는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위에서 아래로 가게 이렇게 좀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내용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네, 이런 형태.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까지 세부 절차를 표현하실 일은 크게 없어요.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그리시는 것도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큰 화살표로 묶어 주셔서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는 것도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요거는 좀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요거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그림을 좀 활용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요 화살표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죠. 요 중간에 있는 화살표. 요게 그리기가 어려워서 요즘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왼쪽으로 갑니다. 네. 대신 흐름을 확실하게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화살표를 확실하게 방향을 붙이시고,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나 절차는 앞에 넘버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 아니어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분류예요. 분류. 네, 자, 분류 그림. 자, 저희가 단순하게 분류 그림 그릴 때 트리 형태를 많이 쓰시죠. 트리 형태로 많이 쓰시는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종 크기 때문에 실패를 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쭉쭉쭉 그리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자리가 없어서 이게 삐져나가든지 작아지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급적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트리를 그리셔도 됩니다. 괜찮죠? 확실히. 자, 그리고 그냥 트리만 그리면 허전해요. 아래 각각에 대한 기술 요소들을 1개나 2개 정도씩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써주실 수 있겠죠. 네, 써주시고요.
요 위에 허전한 부분은 또 채우시는 법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분류를 나눠서 이렇게 그리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 하이라키 구조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도 그리십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PC를 이용해서 그리다 보니까 조금 허전한데 사실 요거를 실제 답안지에 그리면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요것도 한번 연습해서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트로 그림이에요. 1단락에 그리는 그림인데, 네, 1단락에, 밖에 공사를 해서 조금 시끄럽네요. 자, 1단락 인트로 그림인데, 저희가, 이전에, 요 전 시간에 진행했던, 뭐죠? 답안 특강에서 1단락에서 왼쪽에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정의 쓰는 그런 형태죠. 이 왼쪽에는 이제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죠. 두 개라든지, 동그라미가 두 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 개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그림을 그리실 때 이런 삼각형 형태의 그림이 하나가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양쪽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좀 크기를 줄여서 왼쪽에 그리시고 오른쪽에는 좀 설명을 써주시는 형태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네. 자, 뭐 비율이나 이런 거는 뭐 이런 파이 차트 같은 거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죠. 네, 프레임워크는 이런 식으로 좀 너무 프레임워크가 너무 표 같지 않게 뭐 크게 뭐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 하나 그려주고 그 위에 뭐 소프트웨어 그 기반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이 박스의 그 다양화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워크고요. 네, 전략 같은 문제도 많이 나와요. 네, 전략 같은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전략 같은 경우는 뭐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딱 그려주시고 나서 가에서 그리고 나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정책 측면, 기술 측면, 플랫폼 뭐 해서 어떤 거의 추진 전략이다. 이 추진 전략도 이 리본 같은 것 좀 활용해서 좀 그려주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제안서 작성하듯이 네,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고 그럼 요거는 나에서는 표가 어떻게 될까요? 나에서는 표가 여기가 구분이 플랫폼, 그다음에 뭐 기술, 그다음에 정책 뭐 이런 식으로 3단 표에서 구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버넌스 그림이에요. 네, 거버넌스 그림은 이렇게 신전 모양으로 많이 그리시는데 요거는 큼직큼직하게 그려서 시각적으로도 좀 큰 느낌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크지만 허전하면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 그림 같은 경우 내가 거버넌스 날 때 이런 신전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허전하지 않게. 네, 허전하지 않게 그려주셔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흐름. 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흐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왼쪽에서도 네, 다시 한번 여기 옆에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서도 흐름이 있어요. 네, 왼쪽에서도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림입니다. 네,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어색하니까 네모 동그라미 네모 뭐 이런 형태로 네. 그렇죠? 이런 그림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요 프로세스에 뭐 어떤 효과 그다음에 기술 요소들이 있는 거. 요 그림은 제가 낙서 안 할 테니까 요거 잘 보시고 이런 그림 내가 어딘가에 꼭 써봐야겠다라고 하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요 부분, 네, 이렇게 동그라미 3개 있는 부분은 이렇게 흐름으로 표현해 주셔도 좋은데 요게 순서가 잠깐만요. 8번이 요게 2장이죠. 네. 이 부분을 이쪽 부분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네, 바꾸셔도 되고, 자, 왼쪽 부분에 제가 좀 그려볼게요. 자, 왼쪽 부분에는 뭐 토픽 효과, 요렇게, 뭐 대충 요런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요 흐름은 이 큰 동그라미가 이렇게 겹치게 무슨 기술들, 여기서는 흐름이죠. 여기는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 이런 기술이
뭐 교차점이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겠죠. 이런 기술에 대해서 동그라미 기사 어떻게 좀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뭐 기술 요소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런 그림들도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요거 말고도 뭐 추가적으로 뭐 다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멘토링이나 이런 거 해드리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숙지하시고 답안 작성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림 특강을 마치기 전에 뭐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녹화하는 도중에는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뭐 질문은 녹화 끝나고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림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